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외투정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지금 장외투쟁은 대선 불복이다. 참 지난 정부에서도 대선 불복이겠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대선 불복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야당 같아요. 여당이잖아요. 국정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아직도 좀 야당 같아요.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입니까? 근데도 그 사법부를 겁박해요. 자, 그리고 검찰을 해산하고 둘로 쪼개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 임기 5년에 정부 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얘기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자꾸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이 장애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야당의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이라 그랬는데 여당 대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장내 정치를 여당 대표가 만들어줬나요? 자신의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에서 내란 척결 26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호석 원내대표 합의해 온 거를 그걸 하루 만에 없던 걸로 파기해서 정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은 그럼 야당이 정기국회 시간에 어디서 정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장외를 나가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치 너희들이 국회를 박차고 나갔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이러니까 정치가 없는 거예요. 정치와 협치의 시간을 복원시키는 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겁박하고 너희들 이러는 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거 대선 불복이야 라고 얘기하면 정치는 어디서 찾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성치훈 부의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SNS에 글 올린 거 보면 장외투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림을 좀 흘려주시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다.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여당의 시간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 내란 척결, 위헌정당 해산. 아까 장도혁 대표의 입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자를 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여기서도 가출한 불량배.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3명이서 악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 찍으러 부른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좀 가는 말도 한쪽이라 먼저 좀 고운 말을 써야 오가는 말이 좀 고울 텐데 오늘 장도영 대표의 장외투쟁에서 발언들이 상당히 거칠고 셌거든요. 제 기억나는 단어가 막 똘만이라는 단어도 지칭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뭐 거침없는 단어들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국감은 야당의 시간 요걸 지적하신 것이 국정감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시간인데 야당이 이 국정감사에서 사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 안 그래도 107명의 소수 의원이라면 국정상 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를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 지적할 수 충분히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갑자기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가출한 불량배라는 표현은 다소 과할 수는 있어도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로 와서 그 국회 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된 본인들의 권한을 갖고 비판을 한번 해봐라. 그걸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거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야당이 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배임죄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임죄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 손실이 날 걸 알면서도 뭔가 일처리를 지시했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배임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은 맞는데 이거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임죄 폐지 1호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명무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자,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10분 전쯤에 민주당이 그 진보 인사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다 무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짚어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가운데 대표적인 대장동, 백현동은 본인이 성남시장과 제시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배임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재판은 아예 공소 취하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전반적으로 그 경영권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어떤 라임을 살려서 유전무죄는 들어봤는데 제명무죄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일종의 뭐라고 했다 할까요? 풍자를 했다고 풍자? 할까요? 네. 예. 배임죄 폐지 많은 기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또 괜한 또 오해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관련해서 즉시하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를 놓고 왜 항고를 안 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김진혁 대변인. 지금 심우정 전 총장도 결국은 이렇게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 있고, 참 검찰총장 출신들이 참 순환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석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뭐 보석을 청구했다고 보석? 예. 합니다. 뭐 보석 청구의 기준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보석 청구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에서 본인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 뭐 이러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본인 지금 특검 수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본인과 관련된 내란 재판에 전혀 10번 연속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방어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나 이런 데에서 좀 있으면 검찰이 온다, 검사들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그 부분을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검찰이 총장에 의해서 뭔가 이 비상계엄에 투입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예.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동안의 구속을 날로써 시간 계산을 하던 것을 시간으로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판단을 아예 스스로가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석방을 지휘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석방 조치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특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아마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죠. 특검 수사를요. 조사를요. 예.